I love you, I need you. 자,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부정형이, 부정형은 왜 부정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나오지 않을 때, 그죠? 그 대표적인 유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때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나올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법이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루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유리화한다 그랬어요. 유리화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거처럼 무한대분의 아까 금방 풀었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풀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으로 묶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결국 어디로 회귀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풀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이 극하는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가지고 원래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 결과가 결국은 아주 쉽게 도출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자, 와보세요. 이쪽으로 하면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전부 다. 근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분모의 차수는 몇 차? 최고차항이 그 식의 차수예요. 이 몇 차? 2차. 이거 몇 차? 1차죠. 어느 게 더 커? 밑에 있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맞죠? 그럼 얘는 경험적으로 계산 하나 안 하나 그냥 빵이더라는 거야. 다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지라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 말은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분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1의 의미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결론적으로는 0이 나오더라는 거야. 아까 우리 계산해서 막 길게 계산하면 결국 0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그냥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만 하더라도 0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물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몇 차? 2차. 요거 몇 차? 2차. 동일하죠? 동차식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더라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라고요? 2분의 1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막 길게 아까 풀었었지, 그지? 결국 2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2분의 1이 뭐냐면 결국 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요 최고차항의 개수였다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하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2차, 2차, 마찬가지 3차, 3차, 4차, 4차. 동일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적어주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하나 만들어보죠, 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어떤 경우 남았어요,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클 경우, 같을 경우, 그다음 어떤 경우? 위에 있는 게 클 경우.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하고 여기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되느냐. 그러니까 위의 차수가 더 크면 당연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위에가 훨씬 더 크니까. 그렇죠? 얘는 경험적으로 보니까 무한대로 가더라는 거죠. 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만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더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위의 차수가 또 큰데 이렇게 되는 경우 봅시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의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여기 이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인 풀이는 뭐라고?
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꼴이 나와서 0으로 날아가는 게 막 생겨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너무 그렇게 많이 구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밑에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가고요. 위에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고 싶으면은 물론 요거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헷갈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분모의 원래 기본적인 개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실제로 나눠봐가지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면 어떻다? 밑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게 의미 있겠어요? 무한수열에서, 리미트는 극한에서 당연히 수렴하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발산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수렴하는 게 아주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문제가 나오려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 차수가 똑같은 수렴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특히 수능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이런 경우 0으로 간다? 물론 0으로 가는 것도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 와서 이거를 추가해서 적도록 할게요. 추가해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다,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는데, 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어떤 형태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하든지 빨리 찾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지 간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더라? 뭘 비교했었어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었죠. 그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알겠죠?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었습니다. 그죠? 자, 가로지기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분자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훨씬 크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얘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같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되더라는 거야.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빵으로 간다 하는 게 우리가 1번보다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형태로 우리가 그 다음 밑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스스로 하기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길게 문제를 풀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볼래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도 한 번씩은 풀어보세요. 알겠죠? 가장 그게 기본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수 비교하니까 똑같이. 맞죠? 그럼 뭐가 가능해? 이거의 극한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3. 이거 얼마야? 2.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풀이도 다 해보세요. 알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단독적인 문제를 풀 때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는 그 원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풀이로 푸는 것도 좀 익숙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거기 선생님하고는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기본 개념으로 풀어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얼마가 되는가? 2차지.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쉽다, 그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뭐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고? 0. 끝. 그지? 그 다음 얘 뭐야? 몇 차예요? 3차. 최고창, 그죠? 제일 큰 차만 생각하면 되죠? 여기 n 곱하면 최고창이 3차죠. 여기도 n 곱하면 최고창이 3차죠. 차수가 어떻게 돼? 똑같지? 그러면은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라 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다 풀래요? 안 풀어도 되죠. 왜? 여기 값이 뭔데?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n세제곱의 최고창의 개수만 찾으면 돼. 뭐예요? n세제곱 만들려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3n세제곱 되겠죠. 맞죠? 그래서 결국 요거를 물론 이거 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3n세제곱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여기는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위에는 뭐야? n 마찬가지 뭐야? 4n까지 하면 4n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뒤에는 몰라도 돼요. 왜? 동차식이니까 얘는 뭐야?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라고? 3분의 4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쉽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수술하기 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요것도 무한대 문제라고 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어떻게 돼요? 얘 무한대 되죠, 그죠? 무한대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플러스니까 무한대 빼기 2도 무한대 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네요. 맞죠? 근데 마침 뭐가 있어? 루트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누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유리화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유리화한다고 그랬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경우에 그 루트 있을 때 유리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맞죠? 여기서는 루트가 있는 거니까 한번 나눠줘 볼게요. 나눠주는 걸 아까처럼 자세하게 안 적고 조금 간편하게 적어 볼게요. 볼래요? 이렇게 바로 되겠는지 봐요. 일단 기본적인 풀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분모의 최고창은 뭐예요? 루트 n이지. 지금 n이 아니고 루트에서 루트 n이 분모의 최고창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풀어볼게 되는지 보세요. 루트 n을 나누면 1이 될 거고요. 맞죠? 자, 여기 루트 n 써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루트 n이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n이 되겠지. 맞죠? 그럼 결국 여기는 뭐가 되냐면 n분의 2n 플러스니까 n분의 2n 하면은 2. 여기 되면 플러스 n분의 1. 그렇죠? 플러스 여기는 루트 n. 여기는 n분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n분의 2. 사실은 이렇게 바로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좀 익숙이 되면. 아까는 여러분 처음이니까 길게 썼지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 들어가면 요거 0으로 날아가니까 결국 얼마가 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요거 어떻게 해줘도 돼요? 유리화 해주면 되겠다. 유리화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는 1이 되나요?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1. 결국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유리화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됐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얘를 차수를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차수 비교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최고창이 뭔지만 알아보면 돼. 최고창이 뭐야? 루트 n이 최고창이지. 여기도 루트 n이 최고창이죠.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루트 n이니까 요 밑에는 최고창이 루트 n인 거지. n의 2분의 1차가 되는 거죠. 위에도 n의 2분의 1차가 되는 거지. 차수가 똑같지. 그럼 뭘 비교한다고?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요. 요 최고창, 요 루트 n이라는 요 앞에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야? 2 아니죠, 뭐야? 루트 2지. 맞죠? 여기는 뭐야?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요거 최고창의 개수만 생각해봐요. 그지? 요거 두 개가 플러스로 연결돼 있다, 그지? 맞나요? 그럼 밑에 있는 요 최고창의 개수는 루트 n으로 묶으면 요 결과 어떻게 돼요? 루트 2 플러스 1에 루트 n에서 루트 n의 최고창은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여기 좀 이렇게 하기 힘들면 보세요. 이런 거야. 여기 n 앞에 있는 게 이게 루트 2죠. 루트 2. n 앞에 있는 게 1이지 1. 요 두 개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자,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자, 요거는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 n 무한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위에는 무한대가 맞아, 그지? 무한대가 맞아요.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1은 무한대로 가죠? 빼기 무한대지, 밑에가 무한대가 아니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위에 것처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죠. 루트가 나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당연히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지. 유리화 해줄까요? 자, 어떻게 해줘? 요 밑에 거를 유리화 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유리화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유리화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여기 곱해지겠고요. 맞죠? 되면은 위에는 요거랑 똑같은 게 곱해지면 되죠. 루트에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해 줍시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쭉 하게 되면 위에는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결국 뭐야?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위에는 밑에는 2n 플러스 1이 되고. 맞죠? 자, 위에는 뭐가 돼요? 요거 두 개 곱해야 되는 거다, 그지?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메, 그죠? 뭐 맞네요, 그죠? 맞네요. 어쨌든 요거 그대로 일단 적어볼게요. 물론 그대로 곱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자, 여기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다 돌아가게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차수 비교해 볼게요. 밑에 몇 차? 1차. 밑에는 여기는 2분의 1차. 여기 2분의 1차니까 결국은 곱해지면 몇 차가 되는 거야? n에 대한 1차가 되는 거죠. 맞죠? n에 대한 1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차 1차니까 뭘만 비교하면 돼?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맞죠? 자, 개수 비교할 때, 자, 이렇게, 물론 요거를 다 전개를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최고창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최고창끼리만 곱해주면 돼. 얘는 2n이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2지. 여기 n 되는 거 생각해봐요. 어떤 게 n 돼요? 요렇게 곱하면 n 나온다, 그지? 맞죠? 뭐가 나와요? 요게 두 개 곱하면, 여기는 1 곱하기 루트 3이다, 그지? 맞나요? 그럼 여기는 루트 3. 그지? 요렇게 곱하면, 자, 요렇게 곱해도 뭐가 나와? 1차가 나오죠. 루트 n 곱하기 루트 n, 여기 1 있으니까 두 개 곱해지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개수는. 자,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맨 앞에 것만 생각하면 돼요. 루트 n과 루트 3n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개 곱해봤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개수는 루트 3이 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루트 n이니까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2에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결국은 짠짠 해가지고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유리화시켜서 결국은 뭐야? 위에 것처럼 똑같이 푼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그 다음엔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볼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는 거다, 그지? 요거 한번 뭐 같이 한번 풀어보고 끝내죠, 뭐. 자,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쭉 해서 여기는 1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n제곱 플러스 1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 여기도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n.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위에는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기 때문에 1만 남죠. 이거는 간략하게 빨리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는 그대로 집어넣어 봐도 돼요. 자, 그럼 봐봐. n 무한대 돌려볼게요. 여기 뭐가 돼? 무한대분의 1 뭐야? 빵. 됐지? 자, 그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빼기니까 더하기 루트에 n 빼기 1 됐나? 여기도 똑같이 밑에다가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n 마이너스 2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자 리미트 요 하나만 더 써주지 뭐. 자, 쭉 가게 되면 위에는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돼요? 2. 됐지? 밑에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n 마이너스 1. 이제 다시 무한대를 집어넣으세요. 무한대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2가 되네요. 얼마야? 얘도 빵. 됐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하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기. 자, 마지막 문제. 자.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무한대. 아까 이거는 뭐냐면 4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형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꼴일 때 선생님 어떻게 푼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루트가 들어간 무한대, 물론 이거는 무한대 빼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데요. 그것도 어떤 이런 형태들 알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상관없어요. 근데 루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리화를 한다 그랬고 루트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필기해 놓은 거 보시면 최고차항에서 뭐예요? 상수 1차, 3차 뭐가 최고차항이야? 3차. 그치? 그러니까 뭘로 묶어주는 거야? n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죠. 맞죠? n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이걸 n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n 세제곱분의 4를 해야 2개 곱하면 4가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저것도 n 세제곱 나눠주면은 n 제곱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n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n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간다. 그지? 그리고 n 무한대 집어넣으세요.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 얼마야? 무한대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인 어떤 값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죠? 됐지? 마이너스 안 붙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물론 요거의 최고차항으로 했는데 자, 일단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물론 요거 최고차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일단은 뭐 다 한번 묶어줘 보는 거다. 그지? 맞죠? 묶어줘 보면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일단은 그냥 다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2에 n 세제곱 됐죠? n 세제곱 그 다음에 n 제곱 나와야 되지. n 제곱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면 n 제곱 나오죠. 이렇게 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이니까 뭐야? 플러스 n 제곱. 그죠? 근데 n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n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얼마? 마이너스 5n입니까? 그럼 마지막 뭐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요것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돼버렸죠. 맞죠? 이게 또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줬더라? 뭐 루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최고차항 뭐야? 3차니까 n의 3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2 플러스에 얘는 뭐야? n분의 1 마이너스에 얘는 n 제곱분의 5 마이너스에 n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뒤에 거는 쭉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지금 처음이니까 다 써보는 건데 n 무한대로 보내면 0, 0, 0 가는 것이고요. 무한대 가봐요. 무한대 곱하기 2 얼마예요?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일단 다 풀었는데 혹시 뭐 좀 느낌 같은 게 오나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오늘 문제는 다 풀었는데 오늘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혹시 요 밑에도 보이나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에 보통은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참고서든지, 그죠? 보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참고서나 문제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한 가지 방법을 좀 더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거는 이 방법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참 나중에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전 나중에 시간이 없을까봐 일단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에 딱 그때 맞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세 번째 방법. 자, 이것까지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적어두냐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한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합니다. 작은 놈들은 값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큰 놈들만 값을 좌우하는 이런 비열한 세상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죠. 자,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볼게요.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를 한번 정말 그렇게 풀 수 있나 없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볼게요. 자, 스수락인 문제들만 한번 쭉 볼게요. 다른 문제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그치?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각 분모 분자에서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해요. 무슨 말이냐면 3n 플러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차수가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3n 플러스 2 중에 어느 게 제일 커요? 3n이 크지? 그럼 얘 2는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봐. 무한대는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더해도 아무런 기별이 안 가요. 값에 전혀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무리 큰 수라도 거기 2라고 더하면 거기다가 2 더한 거랑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달라요. 왜? 무한대는 수가 아니니까. 고정되어 있는 수가 아니라 점점 커지는 수기 때문에 엄청 큰 수에다가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큰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거는 그냥 그 무한대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 무한의 개념인 거죠. 이게 무한의 개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2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 극한 값에 대해서. 마찬가지 위에도 봐봐요. 어느 게 더 커? 2n이 더 크지? 맞죠? 제일 크죠? 그럼 마이너스는 사실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 3n분의 2n이 되는 거야. 그럼 n 약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3분의 2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극한 값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한다는 말 이해돼요? 요거 볼래요? 자, 밑에서 제일 큰 놈이 뭐야? 요 놈이지. 그럼 얘 없는 거랑 똑같아. 요 제일 큰 놈이 요 놈이지. 얘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2n제곱분의 3n제곱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n제곱 약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극한 값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거기 무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뭐 상수를 더하는 것은 아무런 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됐죠? 얘네들은 필요 없는 애들인 거죠. 불쌍하지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볼래요?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야. 자, 밑에서 제일 큰 놈 누구야? 요 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값에 아무 영향 안 미친다는 거야. 제일 큰 놈 요 놈이죠. 요 값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n제곱분의 n이 되니까 뭐야?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당연히 0 되는 거죠. 맞죠? 물론 여기서는 밑에 차수가 크니까 바로 0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볼래요?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각 항에 있어서 봐봐. 이곳은 곱해져 있는 것끼리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n이 제일 큰 거지. n-3 필요 없어. n이 값을 좌우해요. 3n-4 -4 필요 없어요. 3n만 값을 좌우해. 이것도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이거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일 큰 놈들끼리만 값을 좌우하는 거야. 정말 더러운 세상이죠, 그죠? 제일 큰 놈만 1등만 기억하는, 그지?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야? n 3n 되니까 뭐예요? 3n 세제곱. 여기는 n 4n 되니까 4n 세제곱. 그래서 결국 뭐랑 똑같다는 거야? 3분의 4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 무한의 세계는 이런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도 볼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루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좀 루트 하면서 되게 좀 힘들었다, 그지? 힘들었는데 루트가 있는 것도 조금 더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루트의 2n 플러스 1. 여기서 뭐야? 2n이 크지, 제일 크지? 요거는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요 차수랑 요 차수랑 똑같으니까 같은 걸로 생각해야 돼. 여기도 n 마이너스 요 아무 값에 의미를 안 준다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루트 2n 플러스 루트 n 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요걸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루트 n 했으니까 루트 n으로 묶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남은 루트 2 플러스 1이고 여기 루트 n이다. 그치? 약분하면 뭐가 돼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답이지. 됐나요? 요거 봐봐. 마찬가지 뭐야? 3n 플러스 1에서 이 1은 뭐야? 값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여기도 값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최고차만 생각하는 거죠. 됐죠? 어차피 이거는 요 차수와 요 차수는 같으니까 두 개 같이 남겨도 얘 둘이는 힘이 비슷하니까 남겨두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하나가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요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은 루트에 3n 루트 n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 3의 n 제곱이 되나요? 결국은 루트 3n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n 뭐야? n 되나요? 맞죠? 아이고. 루트에 3n 실수했네. 여기 마이너스 루트 n이다. 그지? 맞죠? 마이너스 루트 n 되겠죠? 여기도 내가 왜 이랬어? 두 개 다 뭐야? 2 루트 n이 됩니까? 맞죠? 이렇게 되죠. 맞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밑에 거는 루트 n으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루트 n으로 묶게 되면 여기 2 이렇게 있다. 그지? 요거도 약분되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한 거죠. 요거 분모 유리화하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뭐가 나와요? 루트 3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저 마지막 세 번째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자, 물론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쓰긴 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셔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건데 만약에 n제곱 마이너스 n 돼 있고 요놈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해보세요. 얘는 보나마나 무한대로 갑니다. 물론 요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최고창으로 묶어서 풀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풀어도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n제곱한 거랑 n이랑은 사실은 제곱 2차와 1차는 차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예 그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커지는 차원 자체가. 볼래요? 만약에 n 무한대로 가는데 처음부터 하나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뭐야? 1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냥 0이 된다. 그지? 맞죠? 이때는 똑같아. 2 집어넣어볼게요. 4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 돼요? 2 되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요. 3, 3은 9 마이너스 3 얼마 돼요? 6 되죠? 봐봐요.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커져? 1, 2, 4의 사이도 점점 커지지. 그럼 n이 점점 커지면 뭐 해볼까? 예를 들어서 100에 10 해볼까? 10 집어넣어볼까? 그럼 100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돼요? 90 되죠? 봐봐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둘 사이의 차이도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둘 사이의 차이도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돼? 이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수가 다르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커지는 속도가 뒤에 커지는 거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n-n 제곱이라고 떼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얘는 어떤 게 더 커? 뒤에 있는 게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커지지.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고3을 올라가서 풀 수 있는 혹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하면서 비슷한 걸 또 할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